오늘 저는 서울 발산역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곳에 상당히 가성비 좋은 초밥 뷔페가 있다고 해서 회사랑에 찾았습니다. 최근 초밥 뷔페 탑3 영상을 진행하는데 댓글에서 유독 추천이 많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곳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과연 추천대로 정말 가성비가 좋을지, 맛은 어떨지 꼼꼼하게 리뷰해보았으니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키누카노라는 초밥 뷔페입니다. 키누카노 본점에 도착했을 때 다소 놀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바로 큰 규모의 매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얼핏 보면 푸드코트 같더라고요. 자리를 안내받으면서 어떤 음식이 있나 훑어봤는데 오븐에 굽는 돼지 바비큐, 다양한 중식, 화덕 피자, 디저트, 수많은 초밥과 롤 등 초밥 뷔페답게 초밥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외에 해산물이 아닌 음식도 많아서 해산물을 못 드시는 분들도 이곳에선 꽤 먹을 게 많아 보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는 이곳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곳의 가격은 평일 런치 17,900원, 평일 디너는 22,900원으로 제가 찾아온 시간대는 평일 디너입니다. 즉 여기 있는 음식들을 인당 23,000원에 1시간 반 동안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곳의 디너 타임을 이용할 땐 한 가지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5시 부근은 피해서 방문하는 건데요. 키누카노는 브레이크 타임 없이 운영하며 5시부터 디너에만 나오는 음식을 천천히 채워간다고 합니다. 즉 5시에 딱 맞춰서 도착하면 가격은 디너인데 음식은 런치인 상태로 일부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두 시간대의 가격 차이는 꽤 있기에 가격에 맞게 제대로 즐기려면 6시 이후에 방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건 초밥. 이곳은 초밥 종류가 상당히 많은 편으로 다양한 종류의 초밥부터 롤까지 있지만 개인적으로 손이 가는 건 몇 종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고심해서 가져온 생선의 초밥들과 롤인데 과연 먹을만 할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광어 초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의 화로회 초밥은 밥보다 회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이곳을 추천하는 분들이 꽤 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이게 밥량이고 이게 회 양이에요. 일단 밸런스 좋은 초밥이 아닌 회 초대리밥이 묻은 정도로 회가 많은 초밥을 선호하는 분들께 이만한 초밥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반면에 초밥으로서 완성도는 역시나 높은 편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광어에는 숙성이 어느 정도 되어 비린 거 없이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초대리밥 칸은 단맛이 가장 많이 느껴지고 다음은 신맛. 그런데 이 신맛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적당히 달달한 초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밥 뷔페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뷔페에서 광어 초밥을 가져갈 때 이렇게 생긴 부위가 간혹 있죠. 바로 지느러미살인데요. 기름진 횟감을 선호하신다면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숙성도 꽤 되어 질긴 거 없이 고소하고 먹기 좋더라고요. 아무튼 광어초밥을 드실 때 지느러미살을 꼭 선점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연어초밥. 연어초밥도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연어초밥의 연어도 숙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흐물거리기보다는 살짝 씹는맛 있고 연어 특유의 냄새가 살짝 올라오고 맛으로 봤을 때에는 그냥 소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밥보다 회가 훨씬 많아 뷔페에서 먹기 좋은 초밥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연어 특유의 냄새가 있는 편이라 깔끔한 연어를 선호하셨던 분들에겐 살짝의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점성어 초밥. 표준명은 홍민어로 화로 중 값싼 생선에 속합니다. 이곳에선 광어, 연어, 홍민어 이렇게 세 가지 초밥이 선도도 좋고 나름 괜찮아 보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점성어 초밥은 약간 질겅질겅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앞서 먹은 두 생선의 초밥과는 달리 화로를 손질로 바로 초밥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화로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에는 맞겠지만 식감에 있어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담백하고 회가 많은 흰살 생선 초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후토마끼, 뚱뚱한 김밥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식집에서 먹는 후토마끼랑은 다르게 안에 들어간 재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게맛살이 듬뿍 들어가 있고 오이, 단무지, 박꼬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이 후토마끼는 안에 꽉 차있는 게맛살, 이 게맛살의 맛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간 재료에 아삭한 식감이 있고 사실상 게맛살 샐러드 김밥을 먹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역시 밥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 포만감도 적은 게 뷔페에서 먹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초밥들은 다 맛을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해산물과 육회를 접시에 담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과연 초밥 외의 음식도 먹을만 할까요? 이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건 육회, 빨간 양념으로 버무려진 육회를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회는 고추기름으로 양념해서인지 살짝 매콤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간이 세지 않아서 이 육회만 먹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양념 맛 자체로 봤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역시 2만원대 뷔페라 그런지 육회의 퀄리티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식감인데요, 실온에서 급하게 해동된 느낌으로 고기의 수분은 빠지고 물러져서 우리가 아는 육회 맛이 아닌 선어회로 버무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간이 세지 않다는 점에서 육회를 양껏 먹고 싶은 분들은 다소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복 껍질 무침, 채소와 버무려져 있는 복 껍질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껍질 식감은 돼지고기 중에서 흑돼지나 이베리코처럼 지방이 단단한 고기들 있죠. 그런 고기에 아삭하면서 쫄깃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탄력 있고 독특한 식감에 먹기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초양념 외에 김과 같은 해조류도 함께 버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초 특유의 비릿한 내음도 묻어 있었는데 취향에 따라 비릿하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 간장새우는 다른 음식에 비해 살짝 더 간이 있어 이것만 먹기엔 다소 부담스러웠으며 생연어에는 먹어보니까 소금을 첨가해서 숙성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은 보다 탄력있고 연한 소금간이 연어살의 감칠맛을 보다 더 올려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음식도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알탕입니다. 알탕은 국물도 좋지만 사실상 건더기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알탕의 푸짐한 건더기를 양껏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질보단 양이 뷔페이다 보니 퀄리티가 좋다, 특유의 내장 냄새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건더기를 양껏 먹기에 좋은 알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키누카노 본점의 음식들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대해선 정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어, 연어초밥만 먹어도 충분히 값어치 않은 뷔페입니다. 2만원 초중반에 광어와 연어초밥을 이렇게 회는 많고 밥은 적게 하는 곳을 보기 힘든 편이거든요. 게다가 일일이 초밥도 쥐어주고 그렇게 해서 음식의 가짓수가 적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메인으로 생선의 초밥을 양껏 먹기 좋고 사이드로 이것저것 먹기 좋은 곳이 키누카노 본점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가 있는 뷔페라서 모든 지점이 다 이런 퀄리티다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평일 디너 키누카노 발산 본점은 초밥만 집중해서 드시는 분들께 만족스러울 거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의 모든 초밥이 만족스럽다고 하지 않았는데요, 키누카노는 초밥과 롤의 종류가 매우 많아 이것저것 맛보기는 좋겠지만 앞서 소개한 생선의 초밥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져 사실 초밥에선 광어, 연어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의 사이드는 전체적으로 소소한 편으로 음식 맛이 빼어나게 좋다라고 할 만한 음식은 크게 없이 무난하다고 생각했고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